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혈관 막힘, 고지혈증, 치매 같은 질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 나쁘다고 해서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같은 생선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고등어는 혈관 청소, 기억력 향상, 염증 완화까지 도와주는 천연 슈퍼푸드예요. 외국에서는 이걸 브레인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등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더 높이고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등어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고등어는 어떤 생선일까요? 고등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 중 하나죠. 시장에 가면 항상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좀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흔한 생선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외국에서는 고등어를 건강식으로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값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요. 우리 동의보감에도 고등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기혈을 보하고 담을 제거해서 정신을 맑게 한다고 했어요. 기혈을 보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기운과 피를 보충해준다는 뜻이고요. 담을 제거한다는 건 나쁜 것들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는 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뇌질환이나 기운이 부족한 사람에게 고등어를 자주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고등어가 뇌에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어도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 밝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죠. 고등어의 놀라운 효능 4가지. 자, 그럼 이제 고등어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효능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혈관을 청소하고 고지혈증을 개선해줍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파와 DHA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그냥 오메가3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3가 뭐 하는 거냐면요. 혈관 속에 쌓여있는 기름때를 청소해줘요. 마치 배수구 청소하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고등어를 꾸준히 먹으면 고지혈증이 개선되고 심장병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30%면 엄청난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거요. 고등어를 먹으면 그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도 중요하지만 고등어도 같이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도 드시고 고등어도 챙겨 드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고등어 속에 있는 DHA라는 성분, 이게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잖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를 먹으면 뇌세포가 죽는 걸 막아주고 신경 전달도 원활하게 해줘요. 신경 전달이 잘 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생각도 빨라집니다.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신 분들,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고등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고등어가 약과도 같은 음식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먹으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려요. 치매 걱정되시면 고등어 드시라고요. 비싼 영양제 사 드시지 마시고 고등어 한 토막씩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고등어 많이 먹었어요. 정말 집중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세 번째,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요. 이게 다 염증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항염 작용이 정말 뛰어나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나 근육통, 만성염증에 효과적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고등어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의 염증 수치가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요. 그런 분들이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관절염 약도 드셔야 하지만 고등어를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약만 먹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이기도 편해지고 삶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고등어 하나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고등어에는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쉽게 피곤하고 상처도 잘 안 낫잖아요. 고등어를 먹으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져요.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중요한데요.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걱정되시잖아요. 고등어 드시면 비타민 D도 보충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기운 없으시고 자주 아프신 어르신들 고등어 꼭 챙겨 드세요. 먹고 나면 기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도 좋아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데 고등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등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튀김이나 기름에 조리하지 마세요. 고등어는 원래 건강에 좋은 생선이에요. 그런데 기름에 튀기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름에 튀기면 몸에 좋은 오메가3는 다 파괴되고 나쁜 기름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에 안 좋습니다. 고등어 튀김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건강 생각하면 안 좋아요. 가끔 한 번씩은 괜찮은데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양념도 진하게 하면 안 좋아요. 간장 양념에 졸이면 나트륨이 엄청 많아져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소금은 최소한만 쓰시고 대신 레몬즙을 뿌리거나 된장으로 조리하세요. 그게 훨씬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구이가 제일 좋아요.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시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좋고요. 찜도 괜찮아요. 기름 없이 조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통풍이나 신장 질환 있으면 조심하세요. 고등어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통풍 있으신 분들 아시죠? 발가락이나 관절이 갑자기 엄청 아픈 병이에요.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은 고등어를 하루에 100g 이하로만 드셔야 해요. 한 토막 정도요. 그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등어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적당히만 드셔야 해요.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 드세요.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건강한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고, 통풍이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된 고등어 조심하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손질된 고등어 많이 팔잖아요. 편하니까 그런 거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제품 중에는 비린내 제거하려고 화학적인 탈취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제품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생물 고등어나 냉동 고등어를 사세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손질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린내는 생강이나 마늘, 레몬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굳이 화학 제품 쓸 필요 없어요. 통조림 고등어도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나트륨이 좀 많아요. 가끔씩만 드시고 국물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고등어를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조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즈나 크림 소스는 피하세요. 고등어는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에요. 몸에 좋은 기름이긴 한데 거기에 치즈나 크림 소스 같은 고지방 식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기름에 기름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혈관에 정말 안 좋아요. 서양 요리 중에 생선에 크림 소스 뿌린 요리들 있잖아요.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별로예요. 고등어는 담백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거운 소스 없이 레몬즙만 살짝 뿌려서 드세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어하고 치즈 같이 먹지 마세요. 따로따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같은 식사에서 둘 다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탄산음료도 안 좋습니다. 생선 먹고 나서 콜라나 사이다 마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회 먹을 때 사이다 마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사실 안 좋아요. 당분하고 지방이 같이 들어가면 간에 큰 부담을 줘요.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탄산음료는 당분 덩어리예요.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있어요. 그걸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하냐고요? 식후에는 따뜻한 차를 드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거요. 매실차도 좋아요. 매실차는 소화도 도와주고 느끼한 것도 잡아줘요. 생선 먹고 나서 매실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속이 편해져요. 물이 제일 좋긴 한데 좀 심심하시면 차를 드시는 거죠. 단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랑 찰떡궁합인 음식들.
이제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 무입니다. 고등어 조림 하실 때 무 넣으시죠? 그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무하고 고등어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무가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줘요. 그래서 훨씬 먹기 편해지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는 소화를 도와줘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등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무도 항염 작용이 있어요. 고등어의 항염 효과하고 무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고등어 조림하실 때 무를 듬뿍 넣으세요. 무가 국물을 다 흡수하면서 정말 맛있어져요. 무도 영양 가득하고 고등어도 영양 가득하고요. 고등어 구이 드실 때도 무를 채 썰어서 같이 드시면 좋아요. 깔끔하고 속도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된장이에요. 고등어 된장조림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해요.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된장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발효식품이니까요.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줘요. 고등어의 단백질하고 오메가3, 거기에 된장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과 면역력에 아주 좋습니다. 된장이 나트륨 걱정되시죠? 그런데 된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간장으로 간하는 것보다 된장으로 간하는 게 나아요. 고등어 된장찌개도 좋고 고등어 된장구이도 좋아요. 된장을 살짝 발라서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마늘이나 생강을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비린내도 잡히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요. 고등어 제대로 손질하는 법. 고등어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손질을 잘해야 해요.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등어를 사올 때 신선한 걸 고르셔야 해요. 눈이 맑고 투명한 게 신선한 거예요. 눈이 흐린 건 오래된 거예요. 몸통을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게 좋아요. 물렁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안 좋은 거예요. 신선한 고등어는 바다 냄새가 나요. 집에 가져와서 먼저 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배속을 잘 씻어야 해요. 내장이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러면 비린내가 많이 없어져요. 소금이 비린내 성분을 제거해 주거든요. 생강즙이나 레몬즙을 뿌려두는 것도 좋아요. 30분 정도 재웠다가 조리하면 비린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맛있게 조리하는 법. 이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구이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그냥 구우세요. 고등어 자체에 기름이 있어서 기름 안 둘러도 안 달라붙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센 불에서 빨리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약한 불에서 오래 구워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기름 없이 구울 수 있으니까 건강하죠.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돼요. 조림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듬뿍 깔고 고등어 올리고 된장이나 간장으로 살짝 간해서 조리세요. 국물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국물이 많으면 나트륨도 많아지고 느끼해져요. 적은 양념으로 바짝 졸이는 게 좋습니다. 찜도 좋아요. 찜통에 쪄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쪄도 돼요. 찜은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아서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에요. 고등어 보관하는 법. 고등어는 금방 상하는 생선이에요. 보관을 잘해야 해요. 당장 먹을 거 아니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해요. 냉동할 때는 한 토막씩 랩으로 싸세요. 그래야 나중에 먹을 때 편해요. 한꺼번에 다 꺼낼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거든요.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보관하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냉동 상태에서도 산화가 돼요. 냉동 고등어는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맛도 없어지고 영양도 떨어져요.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실온에서 빨리 해동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돌리면 익어버리니까 조심하세요.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어를 먹어도 괜찮지만 가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생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드셔야 하고요. 고등어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우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드셔보세요. 이상 없으면 계속 드시면 되고요. 임신 중에는 수은 때문에 생선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고등어는 비교적 수은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드시는 건 좋지만 과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한 번에 한 토막씩이요. 한 토막이 대략 150g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단백질도 충분해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고등어만 먹지 마시고 다른 생선, 고기, 채소도 골고루 드세요. 혈관 질환이나 치매 예방이 목적이시면 일주일에 3번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통풍이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시고요.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고등어로 건강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몇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지혈증이 심해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생선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20%나 감소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셨어요. 지금도 꾸준히 고등어를 드시고 계세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됐고 건강검진 때마다 수치가 좋다고 칭찬받으신대요. 또 다른 환자분은 김순자 할머니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시고 그랬어요.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생활습관을 개선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자주 드시라고 했고 걷기 운동도 같이 하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하셨는데 가족들이 된장조림으로 해드리니까 잘 드시더래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대요. 가족분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또 한 분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이영희 씨예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관절염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고등어를 자주 드시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했죠. 처음 한 달은 별 차이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3달 후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가벼운 등산도 다니신대요. 이렇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고등어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등푸른 생선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삼치도 좋아요. 고등어보다 부드럽고 담백해서 먹기 편하죠.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꽁치도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요. 가을에 나오는 꽁치는 기름이 올라서 정말 맛있거든요. 청어도 좋고 정어리도 좋아요. 정어리는 작아서 뼈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연어도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데요.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가끔 사서 드시면 좋아요. 다양한 생선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고등어, 다음 주는 삼치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세요. 고등어도 제철이 있어요. 계절마다 다르게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봄에는 핵고등어가 나와요.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워요. 이때는 구이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여름에는 고등어가 좀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양념을 해서 조리면 퍽퍽함이 덜해요. 가을이 고등어철이에요. 가을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기름이 올라서 고소하고 부드럽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어요. 겨울에는 고등어 무조림이 최고예요. 따뜻하게 끓여서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계절에 맞춰서 제철 고등어를 드시면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제철 음식이 제일 좋은 법이죠. 아이들한테도 고등어를 먹여야 할까요?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도 고등어를 먹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고등어의 DHA 성분이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줘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해서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도 튼튼하게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고등어를 잘게 부숴서 계란찜에 넣어주거나 카레에 넣어주면 잘 먹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살만 발라서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김밥 속에 넣어줘도 좋고요.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씩 주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양을 늘리시면 돼요. 고등어는 정말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질리니까 여러 가지로 해보세요. 고등어 구이가 기본이죠. 소금 살짝 뿌려서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무채를 곁들이면 완벽해요. 고등어 조림도 좋아요. 무랑 같이 조리면 국물도 맛있고 무도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 최고죠. 고등어찜도 있어요. 야채랑 같이 쪄서 먹으면 담백하고 건강해요. 콩나물이랑 같이 찌면 정말 맛있어요. 고등어 김치찌개도 별미예요. 김치찌개에 고등어를 넣으면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요. 고등어 된장찌개도 좋고요. 된장국에 고등어 넣으면 구수하고 영양 만점이에요. 고등어 무침도 만들 수 있어요. 고등어를 삶아서 살만 발라내고 초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새콤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먹어도 매번 다르게 먹으면 전혀 안 질려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밥상 차리기. 고등어를 중심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메인은 고등어구이나 고등어 조림이고요. 거기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곁들이세요. 흰쌀밥보다 훨씬 건강해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이시고요. 국물 있으면 밥 먹기 편하잖아요. 나물 반찬을 2-3가지 준비하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가지나물 이런 거요.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김치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무생채나 오이 무침 같은 걸 추가하면 좋아요. 과일도 조금 준비하세요. 식후에 과일 조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도 보충돼요. 이렇게 차린 밥상이 정말 건강한 한식이에요. 고등어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섭취하고 채소로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죠. 외식할 때도 고등어를 선택하세요. 집에서만 먹지 마시고 외식할 때도 고등어를 선택하세요. 한식당 가시면 고등어 정식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 돼요. 고등어에 반찬 여러 가지 나오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백반집에서도 고등어구이 시키실 수 있어요. 다른 기름진 메뉴보다 고등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식당에 가셔도 고등어 메뉴가 있어요. 고등어 사심이나 고등어 초밥도 있고요. 신선하면 날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외식할 때는 간이 세게 돼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념을 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고등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등어는 이제 기름져서 안 좋다는 오해는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고등어의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오메가3가 가득한 건강한 기름입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정말 좋은 생선이에요.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튀기면 안 되고 양념을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치즈나 탄산음료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무랑 같이 조리하고 된장으로 간하고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한 토막씩 드시면 됩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도 의사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쌓여서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이면 12번, 1년이면 150번이에요. 150번을 먹으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혈관도 깨끗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혼자만 건강해지지 마시고 가족들도 같이 챙기세요. 자녀분들한테도 고등어가 좋다고 알려주시고요. 손주들한테도 고등어 요리해주세요. 아이들 두뇌 발달에 정말 좋으니까요.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맛있게 조리하면 잘 먹어요. 배우자분도 같이 드세요.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하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같이 고등어 먹고 산책도 하고요.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고등어 한 토막씩 드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조리해서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쪄서 드세요. 한 달 후에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고 기력이 생길 거예요. 한 달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시면 계속 하시면 되고요. 만약 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